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 또 앞으로 세계 경제 상황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가장 큰 뉴스는 바로 미국 네바다주에서 발견된 초대형 리튬 광산 소식입니다. 물론 영상 뒤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냐 하면 과거 중동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광산 발견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은 전 세계 배터리 및 반도체 관련 히토류 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누리게 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그건 지금까지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누려왔던 중국의 힘이 크게 꺾이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약 한 달 사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계 배터리 및 반도체 관련 자원 권력의 지도와 무엇보다 이 히토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디에서 캐내어 어떻게 정제해서 어디에다 쓰고 마치 지금까지의 석유처럼 이제는 그게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책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이폰 한 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총 9가지나 들어갑니다. 즉 그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애플은 지금처럼 뛰어난 성능의 아이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토류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땅에서 캐내는 귀한 자원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총 1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약간만 넣으면 음식 맛을 기가 막히게 좋게 만들어주는 미원처럼 어찌 보면 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 특수한 물질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90%가 브라질 야사라는 지역에서 채굴되는 이 나이오뷴이라는 물질은 그걸 철을 만드는 용광로에 톤당 딱 40g만 함께 넣어주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철의 강도가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또 참고로 앞서 설명한 아이폰을 예로 들어보자면 강하기로 유명한 아이폰의 강화 유리에도 인듐이라는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높은 강성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 선명한 디스플레이, 즉 LG에서 제공하는 그 디스플레이에는 적색과 녹색을 만드는 유로듐과 테듐 분말이 들어가며 그 배터리에는 히토류의 대명사인 리튬이 들어가 있고, 또 탄탈럼이라는 히토류는 아이폰 안에서 미세한 전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폰에 사용된 자석 안에도 네오듐이라는 히토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 네오듐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잠깐 그동안 중국이 어떤 방식을 통해 지금의 히토류 독점 왕국이 되어 왔는지, 한편 그 깍쟁이 미국은 중국이 그러는 사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 히토류 시장을 빼앗겼고, 하지만 트럼프라는 희대의 또라이, 그러나 너무도 똑똑하고 시장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자가 나타나며 다시 미국이 히토류 주권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천연 자석이 있고 네오디움이라는 아주 강력한 연구 자석이 있습니다. 이 네오디움 자석을 처음 만든 게 바로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인데, 그러니까 거기 과학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하다가 천연 자석에다가 네오디움을 조금 섞어 만드니까 갑자기 그 자석의 힘이 무려 10배나 강력해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네오디움에서 따와 네오디움이라고 지은 것이며, 그 네오디움을 발명한 게 1982년입니다. 이후 GM은 마그네 퀸치라는 네오디움 전문 회사를 만들어 사실 전 세계 연구 자석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 네오디움 자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모터이기 때문에, 즉 일반 자석이 아닌 네오디움 자석을 쓰게 되면 그 모터의 힘이 비교조차 힘들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첨단 기계들에게는 이 네오디움이 필수적인 부품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당시 이 마그네 퀸치에서 생산되는 네오디움 생산량의 85%가 모두 미 국방부에 우선 납품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이 채 도래하기도 한참 전의 상황으로, 지금 네오디움의 가치는 그때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1995년 마그네 퀸치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아주 비싼 가격에 섹스턴트 그룹이라는 회사에게 팔리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섹스턴트 그룹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중국 기업인 사만 신재료 고구기술공사였고, 또 그곳은 바로 중국 과학원에서 운영하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즉 미국이 개발한 차세대 자석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중국은 마그네 퀸치를 인수한 후 중국에다가 그 공장과 똑같이 생긴 공장을 만든 다음 미국 공장에 있던 생산 라인과 생산 설비들을 부품 단위로 해체해 비밀리에 모두 중국으로 옮긴 다음 대략 2003년쯤 마그네 퀸치의 원래 미국 공장의 문을 닫고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버린 다음 이후부터는 오직 중국에서만 이 네오디움 자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전세계 네오디움 자석 생산의 약 75%가
1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국이 어떻게 지금 이토록 강력한 히토류 왕국이 되었는지는 앞서 본 그런 기만스러운 기업 인수 전략도 있지만 그런 것 이전에 훨씬 더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같은 주변 나라들을 강제로 침략해서 자국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캐낸 히토류 원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제해서 시장에 내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공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를 상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각종 독성 폐기물과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수들이 나오게 되어 주변 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하는 데 더해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값싼 임금을 받고 험한 일을 할 노동력도 아주 많아야 하기 때문에 히토류는 그걸 캐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위험하고 환경 파괴적인 것들을 어디서 가공할 것인지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주 넓은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도 이런저런 히토류들이 꽤 나오지만 절대로 자국에서 그걸 가공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그걸 배에 실어 무려 4,000km나 떨어져 있는 말레이시아로 보내 거기서 가공한 다음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며, 히토류들이 주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가공되어 유통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 파괴나 노동자의 인권 무시와 같은 게임에 있어 거의 명예의 전당급 국가이자 절대 강자인 중국이 절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끄러운 강점을 최대한 살려 자국 내에서 엄청난 양의 히토류를 가공하여 그 결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하기 힘든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해당 산업을 독점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안티몬이라는 히토류의 경우 암석에 촘촘히 박혀있는 그걸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황산과 염산으로 우선 천천히 녹여 분리한 다음 그 다음 또 다른 독성 물질들을 차례대로 사용해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 파괴적인 심각한 오염이 동반되는 산업이어서 중국보다도 훨씬 전부터 다양한 히토류를 생산하며 사업하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 관련 사업을 시작하자 모두 빠르게 문을 닫았고, 그래서 현재 중국은 거의 전 세계 최대 히토류 산업 독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또 네오디움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간 사건, 즉 그 마그네 퀸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중국이 이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무척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어찌된 일인지 그 깍쟁이 미국은 너무도 어리석게 히토류의 가치에 무심하게 지내다가 중국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아주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이미 너무도 커져버린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치 슈퍼맨처럼 그런 위기 미국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사내가 있었는데, 가장 미국식으로 성공해낸 미국의 인기 백만장자 출신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이 미국과 미국인들의 이익에 필요한 일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 정부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방치했던 히토류 부분에 있어서도 2017년 1월 백악관에 들어오자마자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그게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점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리튬을 비롯한 히토류가 앞으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미국에게는 그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기존의 히토류 공급 의존도가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곧장 히토류에 대한 조치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그 책임 부서를 기존 미 재무부가 아닌 미 국방부로 이전해 부여해버립니다. 즉 이제 히토류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는 본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들을 시작한 후 이어서 중국과 히토류 및 첨단 기술 관련된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중국이 뒤에서 비밀리에 빼앗고 또 확보해왔던 미국의 미래 전략 자산들을 다시 확보하고 가져오기 위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치를 정도의 강경한 태도, 그러나 아주 똑똑한 사업가다운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중국을 공격했고, 그 결과 그동안 중국에게 한없이 밀리던 리튬 및 히토류 관련 경쟁에서 늦게나마 미국은 상당 부분 만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히토류 관련 이런 조치를 취한 지 약 6년이 지난 지금 정말 뜬금없이 미국 네바다주와 오레곤주 사이에 있는 맥더밋 칼데라라는 지역에서 추정치 최대 4천만 톤 규모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어 버린 것입니다.
것입니다. 4천만 톤. 이게 도대체 대략 얼마만큼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으로 보면 3위가 칠레로 약 1100만 톤이고 2위는 아르헨티나로 약 2000만 톤, 그리고 1위는 볼리비아로 소금 호수에 대략 23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새로운 리튬 광산에는 1위 볼리비아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데 우리 돈 약 2천조 원에 해당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리튬이 미국 땅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제 리튬의 전 세계 공급망과 국가 간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송두리째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반도체에 이어 가장 중요한 미래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배터리 관련 경쟁에 있어서도 판이 뒤집힐 전망이며, 특히 이건 그동안 호주와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미리부터 선점해 값싸게 리튬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중국의 입지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이 히토류들은 앞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히토류라는 그 이름처럼 너무도 귀한, 매장량이 극히 적은 자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나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산업은 지금 아리백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에는 인디움과 셀레늄 그리고 텔루륨이라는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풍력 발전기 한 대를 만드는 데에도 무려 2톤 정도의 자석, 그것도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한 고성능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가게 되고, 또 풍력 발전기 한 대당 약 160kg의 디스프로슘도 필요한데, 문제는 특히 이 디스프로슘의 경우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딱 1000톤밖에 생산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은 매년 미국에 수천 개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프로슘은 전기차에도 각각 약 100g 정도씩 들어가서 그 모든 계획을 충당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히토류에 대한 이런 소리 없는 확보 전쟁은 경제를 넘어 안보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치러질 것인데, 그에 대한 각국의 치밀하고도 선제적인 전략에 국가 미래의 존망이 달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히토류 관련 이야기 외 경제와 최신 국제 정세를 아우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 다루고 있는 1%를 읽는 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국가로 바뀌게 된 계기, 즉 미국 안에서 셰일가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양의 석유가 발견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게 중동이든 다른 나라나 지역을 특별히 보호하며 관리하지 않게 된 뒷이야기나, 최근 워렌 버핏이 미친듯이 일본의 종합 상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진짜 이유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금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그 근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너무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드물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많은 경우 꼭 찾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최선의 지혜와 현명함을 발휘해서 미래 우리나라가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스스로 강하고 당당한 나라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